이번 장에서는 이메일 제목과 내용을 만들어 보면서 데이터 타입과 연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의 목표는 데이터 타입과 연산을 이해한다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줄 안다가 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 배운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해 볼까 합니다. 학습에 들어가기 이전에 3장의 결과물을 먼저 좀 동작 화면을 보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3장 동작 화면 보면서 결과물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 시트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고 앱스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정의원님 반갑습니다. 이메일 제목과 내용이 출력이 되는 게 이번 장의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3장도 역시 본격적으로 학습에 들어가기 이전에 프로그램 구조 다시 한번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구조는 4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첫 번째는 시트에 저장되어 있는 회원 정보를 읽어오는 거, 두 번째는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 내용을 매칭하고 수정하고 추가하는 단계, 세 번째는 이메일을 발송하는 단계, 네 번째는 발송 결과를 스프레드시트에 작성하는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장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 단계를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에서는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메일 내용을 매칭하고 수정하고 추가하는 걸 진행을 할 거고, 저희는 다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회원의 이름과 이메일 내용을 읽어와서 매칭해보는, 그리고 매칭보다는 좀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을 구현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 해볼 거는 땡땡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거를 로그로 출력을 한번 해볼 겁니다. 네, 저희가 이제 땡땡 회원님 안녕하세요를 구현을 할 건데요. 어떻게 구현을 할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열어주시고요. 기존에 사용하셨던 거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구, 스크립트 편집기 넘어와 주시고, 기존에 2장에서 작성했던 것 중에서 저희가 이제 이름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3줄 남겨주시고 삭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진짜 아직도 이름이 출력이 되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둘리라고 하는 첫 번째 회원의 이름이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름을 불러와서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해 놨으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처리해야 될 거는 이름에 땡땡 회원님 안녕하세요 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문자를 붙이느냐, 덧셈 연산자를 사용하고요. 이렇게 쌍따옴표를 이용을 해서 붙이게 되면 출력이 됩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둘리 회원님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됩니다. 띄어쓰기를 다시 적용을 해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자열을 붙이고 싶을 때 역시 덧셈 연산자를 사용을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출력은 했는데 사실 이 값 무슨 회원님 안녕하세요 라는 거를 저장을 해놔야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구현하면서 또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메인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생성하고 거기에 값을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 편집기로 돌아와 주시고요. 변수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let 그리고 저희 메인 타이틀 작성해 주시고, 여기에서 name 변수를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name 써주시고 덧셈 연산
하고 이렇게 회원님 안녕하세요를 붙여서 이 값을 메인 타이틀에 저장하는 거를 해결을 했고요. 그러면 잘 됐는지를 출력을 한번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장해 주고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전과 같은 똑같은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안녕하세요까지 저장을 하긴 했는데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 땡땡 정혜원님 안녕하세요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정혜원이라고 하는 거는 스프레드시트에서 불러와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시 스크립트로 넘어와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역할을 가져와야 되죠. 그래서 스프레드시트에서 보면 이 부분, 요 회원 구분으로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가져올 겁니다. 여기 정혜원은 네 번째 행에 네 번째 열에 있네요. 변수는 롤이라고 하는 변수를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시트에서 값을 불러오기 위해서 네 번째 행에 네 번째 열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변경을 좀 해주시고요. 저희가 하려는 거는 회원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죠. 그리고 여기에 롤을 좀 추가해서 안녕하세요를 이렇게 만드는 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임에는 이제 회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롤에는 회원 구분이 들어가 있으니까 뭐 둘리 정의원님 안녕하세요가 출력이 되는 게 맞겠죠? 저장을 한번 해보고 실행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뭐 둘리 정의원님 안녕하세요라는 게 출력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조금 번외편으로 간단한 사칙연산 하는 거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앱스 스크립트 편집기로 넘어와 주시고요. 사칙연산을 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칙연산도 네, 간단합니다. 뭐 곱하기 3 곱하기 5 하면 이렇게 이제 곱하기 연산을 저희가 할 수가 있고 실행하면 15가 나오죠. 그리고 덧셈도 물론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칙연산을 쓸 수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좀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데이터에도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3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 뭐 안녕하세요 같은 거는 문자열이라고 해서 문자열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좀 하나는 저희가 뭐 숫자를 더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변수에다가 숫자를 집어넣고 변수끼리 이제 더하게 되면은 이게 변수에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실행을 해보면 네, 에러가 났네요. 네, 이렇게 다시 실행을 해보면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2를 쌍따옴표로 한번 묶고서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 12가 나오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가 숫자고 하나가 문자 혹은 문자열이게 되면 덧셈을 할 때는 더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문자열을 붙이는 연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다른 연산이 된다는 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에는 유형이 있고 유형에 따라서 연산이 달라질 수 있다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매번 그 변수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유형을 기억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요와 같이 type of라는 거를 사용을 해주시면 해당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유형을 출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문자고요. 그리고 원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넘버라고 하는 숫자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 처리를 할 때, 연산을 할 때 해당 변수의 데이터 유형을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연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프레드시트에 저장된 이메일 제목과 내용을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프레드시트에 넘어와 주시면 첫 번째 시트가 아닌 두 번째 이메일 내용이라는 거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 뭐 인사말 제목으로 쓸 거 그리고 뭐 본문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읽어와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기로 넘어와 주시고요. 저번에 저희가 배웠던 거랑 좀 다른 건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스프레드시트를 읽어오는 부분을 좀 보면은 여기가 원래는 get active sheet라고 해서 활성화된 읽어올 때 사용한 방법은 첫 번째 저희가 사용한 방법은 이렇게 활성화된 시트에 바로 접근을 해서 값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시트의 이름을 이와 같이 적고서 그 시트의 몇 번째 행과 몇 번째 열을 지정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네임이나 역할은 후원자 정보라는 시트의 이름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고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프레드시트 app.get active spreadsheet.get sheet by name으로 가져오고 거기에서 range를 지정해서 값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하고 역할을 가져왔고요. 그러면 이메일 제목과 본문에 들어갈 내용은 이 시트 이메일 내용이라는 시트의 이름을 이용을 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행2, 3행 3이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메일 타이틀이라는 변수를 만들고 3334를 통해서 메일 타이틀과 메일 바디를 만들어 줬고요. 제대로 들어갔는지 출력해 보기 위해서 로고 안에 이렇게 작성을 해 줬습니다. 여기 문자열 그냥 공백이 하나 들어가는 건 좀 확인하기 편하기 위해서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타이틀 그리고 본문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유의하실 거는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어떤 데이터를 값을 가져올 때 여러 가지 좀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처음에 사용했던 get active로 가지고 오는 건 어떻게 보면 좀 한정되어 있고 변수가 많잖아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요거를 활성화 시켜 놨을 수도 있고 전송 결과를 활성화 시켜 놨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시트 이름을 바로 참조를 하게 되면 항상 정확한 값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 좀 설명해 드렸고 아직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 라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시트 이름으로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시트 이름을 작성을 하면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트에서 이제 값을 가져와서 출력시키는 것까지 했는데 좀 이메일 제목이 좀 평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과 그 역할을 같이 좀 추가를 해서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앱스 스크립트 편집기로 넘어와 주시고요. 저희가 이미 이름하고 역할은 다 불러왔으니까 이메일 제목만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메일 타이틀을 바로 불러오는 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이름과 회원에 맞게 저장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문자열을 붙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메일 타이틀에는 우선은 뭐 누구누구님 반갑습니다 를 값을 먼저 할당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그 메일 제목을 붙이는 스프레드시트에 있는 이메일 제목을 좀 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지를 좀 확인해 볼게요.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둘리 정의원님 반갑습니다 라고 하고 메일 제목이 붙고 본문이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세 번째 장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에서 배운 건 저희가 데이터에는 타입이라는 게 있고 타입에 따라서 연산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스프레드 시트에서 값을 가져오는, 그래서 시트 이름으로 접근을 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요 두 개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연습 삼아서 사칭 연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뭐 내가 이 장을 마스터 했는지 궁금하시다면은 정혜원 이메일 내용의 정혜원 내용이 아니라 뭐 준혜원 이런 것들 읽어 오셔가지고 이메일 내용 한번 작성해 보시는 거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리고 퀴즈를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